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보험 틀니와 보험 임플란트로 4주 동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보험 틀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 보험 임플란트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틀니는 첫 번째 시간에는 급여 기준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다음 주에는 보험 틀니 유지관리 급여 기준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험 틀니 급여 기준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틀니 급여 기준 아마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2012년부터 우리가 보험으로 전환이 돼서 틀니가 보험이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틀니 임플란트를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산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 틀니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두 가지로 구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적용 대상자 나이는 다들 알고 계시죠? 65세, 만 65세가 넘어가면 보험 완전 틀니와 보험 부분 틀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틀니의 조건은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게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완전 무치약 환자한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때 완전 무치약의 우리가 조건은 잔존 치근은 남아 있어도 무치약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치관 부위만 없으면 우리가 완전 무치약 기준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아 있는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틀니 종류는 완전 틀니는 레진상 완전 틀니와 금속상 완전 틀니 두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6월 1일부터 변경된 사항이 하나가 있죠. 유리섬유 보강제를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레진상 완전 틀니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레진상 완전 틀니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프 고리형만 보험 적용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태치라든지 텔레스코픽 이런 것들은 특수 틀니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아니라 비급여로 기존에 하던 대로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틀니 단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틀니 같은 경우에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부분 틀니는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진단 및 치료 계획, 2단계는 인상 체득, 3단계는 악관관계 체득, 4단계는 나부치 시적, 5단계는 의치 장착 및 조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3단계 금속 구조물 시적이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돼서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완전 틀니, 금속성 완전 틀니와 레진상 완전 틀니를 보면 2단계, 3단계 때 비용이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 구조물 시적이 들어가는 게 2단계, 3단계의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상 완전 틀니 수가가 좀 더 비싸게 책정이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 틀니를 우리 병원에서 하는 경우에 하나인데 우리 병원에서 보험 틀니를 했다라고 하면 이 유지관리는 3개월 동안은 무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횟수는 6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상병은 K08.1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 상실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겠죠. 본인 부담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건강보험 환자는 30% 적용이 되고요. 의료급여 1종이나 차상위 1종은 5%, 의료급여 2종이나 차상위 2종은 15%를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 다음으로는 이제 적용 시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지금 보험 틀니를 했다라고 하면 다시 보험 틀니를 할 수 있는 건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험 틀니를 재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가 돼서 새롭게 틀니가 돼야 된다, 제작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학적 소견, 그러니까 치과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치과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추가 한 번 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때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면 신규 밑에 재등록이 있죠. 그래서 재등록으로 우리가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강 구조 변화에 따른 재제작으로 체크를 해서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옆에 보면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안타깝게 우리가 경북 지역이라든지 충청도 지역에 재난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급하게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대피를 하는 과정 중에 틀니를 놓고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틀니가 집이 무너지면서 파손이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난지역으로 이렇게 구별이 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한 번 더 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틀니, 기존 틀니, 완전 틀니를 가지고 있으면 완전 틀니로 한 번 더 사용이 가능하고요. 부분 틀니를 가지고 있으면 부분 틀니로 한 번 더 우리가 보험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필요한 서식은 피해 사실 확인서를 하나 작성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틀니 등록하는 거 아까 재등록 시술 우리 신청서 보셨죠?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틀니가 파손이 됐다라고 하면 의사의 소견을 같이 적어서 첨부해서 보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작성을 피해 사실 작성을 해 주셔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임시 틀니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니를 처음 제작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아가 상실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보기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시 틀니를 장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임시 틀니를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틀니 신청을 할 때 같이 임시 틀니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틀니 신청 먼저 하고 나서 추후에 임시 틀니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가로 임시 틀니가 가능한 게 아니라 처음 등록을 할 때 우리가 틀니 신청을 할 때 임시 틀니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고 같이 신청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임시 틀니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뭐 인플레이션 2단계 때 환자가 갑자기 내가 임시 틀니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임시 틀니를 추가로 한 경우는 추가로 해서 우리가 청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취소, 앞에 했던 1, 2단계는 취소를 하고 다시 우리가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좀 행정적으로 번거로운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진단을 할 때 환자분한테 임시 틀니를 사용 여부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신청이 들어가야 번거로운 작업들을 좀 덜 할 수가 있겠죠. 틀니는 우리가 또 비적용 임시 틀니 같은 경우에는 발치하고 바로 장착하는 임시 틀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청구를 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간혹 임시 틀니만 환자분들이 요청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임시 틀니는 우리가 임시 틀니만 하는 경우에는 임시 틀니 목적으로만 하는 경우에는 임시 틀니 장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보험 틀니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임시 틀니 유지 관리를 하실 수도 있겠죠. 임시 틀니 장착을 하고 나서 조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유지 관리 비용을 별도로 산정이 안 된다라는 것 또한 알아두셔야 하겠죠. 다음으로 등록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등록 절차는 일단 임플란트 틀니, 그 다음에 치석 제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환자가 등록을 하고 우리가 시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환자가 내원을 해서 틀니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확인을 했더니 틀니 등록 대상자가 맞다, 된다 판단이 되면 이제 공단에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단에 신청을 하고 공단에서 접수가 됐는지 번호가 부여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시술에 들어가 줘야 되는 작업들을 거쳐야 되는데, 한번 프로그램 상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주민번호 입력하는 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번호 입력하는 란 옆에 보면 주민번호 조회, 공단에서 조회하는 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등록하는 서식, 등록하는 화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틀니 대상자 조회 등록하는 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신청서를 작성을 할 수 있게끔 연계가 되도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등록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프로그램 상에서 또 하나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주민번호 조회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틀니 번호가 부여가 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니 번호가 부여가 됐다라고 하면 정보 변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거는 잘 변경이 됐는지 틀니 모양이 생성이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틀니 모양까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청구 작업이 1단계, 2단계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의 프로그램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공단 가격 조회하는 화면이 있고요. 옆에 우리가 각종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또 아이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클릭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등록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주민번호 조회를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틀니 임플란트 대상자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정보 변경을 통해서 눌러서 마지막으로 틀니 모양이 생성이 됐는지 확인 작업이 들어가시면 이제 시술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한 거는 건강보험 등록하는 화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 환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 등록하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상에서 화면에서 입력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들어가셔서 의료급여에서 틀니 대상자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이렇게 다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 누르고 전송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간혹 저장만 누르고 전송을 안 눌러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송까지 반드시 꼭 눌러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우리가 틀니 하실 때 환자분 자격조회를 통해서 이분이 틀니가 등록이 돼 있는지 등록번호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공단 화면에서 신청을 하고 각 구에서 우리가 신청을 이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종종 늦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각 시군구청에 우리가 담당자를 알고 계시면 전화를 해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담당자는 좀 알아두시면 업무 처리할 때 좀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국민건강보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등록이 됐다 그러면 공단 사이트에서 우리가 당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길부터 다음 날부터는 공단에 취소 신청서를 직접 서면으로 작성해서 팩스 전송을 해야 되고요.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취소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지자체로 우리가 팩스를 전송을 해야만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틀니 임플란트는 굉장히 단계별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1, 2단계 다 들어갔는데 3, 4단계가 누락이 되실 수도 있고 간혹 우리가 넘어서 체크를 못해서 환자분들이 안 오시는 경우에도 누락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보는 화면이 있어서 좀 편리한 기능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두 번이나 하나로 프로그램에 경영 통계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통계, 진료 통계, 급여 임플란트, 틀니 현황으로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언제부터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조회를 하게 되면 쭉 이렇게 리스트가 뜨고요. 지금처럼 4단계, 5단계가 이렇게 빠져 있는 화면은 5단계, 6단계죠. 5단계, 6단계가 빠져있는 화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가 내원을 중단한 건지 진짜 왔는데 우리가 청구를 못한 건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안타깝게도 환자분이 사망을 해서 더 이상 진료를 이어서 갈 수가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병원에서 누락한 경우라고 한다면 누락 청구는 최대 3년치까지를 우리가 청구를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이거는 한 번씩 다 확인을 해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는 작업을 거치고 누락하지 말고 빼먹지 말고 청구 작업이 들어가 주셔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 통계, 진료 통계로 들어가서 급여 임플란트 틀니 현황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7월 31일 날 파노라마 촬영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2번, 42번은 발치를 할 예정이고요. 남아있는 잔존치는 33번, 지금 43번만 남아있어서 부분 틀니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날 이제 부분 틀니를 하겠다라고 진단이 된 거죠. 그래서 틀니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 틀니를 할 때 임시 틀니도 같이 등록을 한 거죠. 그러면 이날 청구가 가능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파노라마 촬영은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틀니 임플란트를 할 때는 파노라마 촬영 비용이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촬영은 청구를 못 하는 거고 32, 42번 발치한 거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치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 틀니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임시 틀니를 하겠다고 인프를 떴다라고 되어 있죠. 인프레이션 뜬 거는 뜬 날 보통 청구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임시 틀니는 반드시 장착하는 날 청구가 들어가야 되고 수납도 장착하는 날 수납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 틀니를 청구하는 거는 8월 7일 날 임시 틀니 대란 날 장착한 날 우리가 청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셔야 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화면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면 첫 번째 날 와서 우리가 부분 틀니 1단계 신청을 했다라고 하니까 틀니 1단계 틀니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잔존 치근만 우리가 클릭을 해야 하죠. 그래서 남아있는 잔존 치근을 클릭하고 1단계가 청구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날 같이 한 발치 처치 번호 이번에는 발치료가 이렇게 산정이 돼서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시 틀니, 8월 7일 날 임시 틀니를 대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장착한 날 우리가 임시 틀니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임시 틀니도 마찬가지 틀니에서 우리가 치식을 선택할 때 잔존 치근만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3번 잔존 치근만 선택을 하고 임시 틀니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치아가 올라가는 거는 개수가 자동 계산이 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 3치 기준에서 하나가 묶음으로 얼마가 정해져 있고요. 그 이후에는 추가 1치당 얼마를 우리가 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치 기준 하나, 그 다음에 추가 9개 치아가 이제 우리가 도제를 만들어서 와서 임시 틀니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례 두 번째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8월 2일 날 하악 부분 틀니를 등록을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세웠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뭐를 만들기 위해서 인디비주얼 개인 트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인프를 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틀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 2단계 청구가 가능하죠. 하루에 같은 날 우리가 진단 및 치료 계획 들어가는 거, 인프레이션 뜨는 거, 인상체득 1, 2단계가 가능한데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인디비주얼 개인 트레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파이널 인프레이션을 뜨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최종 인프레이션 뜬 날 우리가 청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8월 2일 같은 경우에는 1단계만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8월 7일 날 이제 지대치 형성 및 최종 인프레이션 뜬 날 2단계 청구가 들어가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서 할 때는 이렇게 각각 우리가 청구가 들어가야 하겠지만 하루에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세우면서 바로 인프레이션 뜨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하루에 1, 2단계가 같이 청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8월 14일 날 금속구조물 시적, 악관관계 체득을 같이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3, 4단계를 같이 한 경우죠. 그래서 틀니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단계씩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3, 4단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날 나불지 시적한 거 우리가 5단계로 청구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8월 28일 장착한 날 이제 6단계로 청구가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니를 할 때는 부분 틀니는 잔존 치근만 이렇게 클릭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진단 및 치료 계획부터 우리가 쭉 진행을 해서 인상체득 순서대로 눌러서 청구가 들어가면 되고요. 하루에 몇 단계를 같이 했다 그러면 1, 2단계, 3, 4단계 이렇게 같이 가능하다. 그래서 청구에 들어갈 때는 8월 2일은 1단계만 들어가고 7일은 2단계, 14일은 3, 4단계가 청구가 들어갔고요. 21일은 5단계, 28일은 이제 6단계로 해서 사실 틀니 입력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계별로만 청구를 눌러주고 다 모든 부분들이 제로되나 약제되나 엑스레이 찍는 거
포함이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청구는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사례, 세 번째 사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3월 12일에 하금속상 완전 틀니를 장착을 했어요. 하금속상 완전 틀니를 장착을 해서 보험 틀니를 적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23년 8월 7일에 33번, 43번 임플란트를 하시고 부분 틀니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들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례인데요. 우리가 일단은 이 사람은 하금속상 완전 틀니를 보험 적용했죠. 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라는 거죠? 완전 무치약인 상태라는 거죠. 완전 무치약 상태이기 때문에 33번, 43번 임플란트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임플란트는 보험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분 틀니를 만약에 33번, 43번을 비보험으로 임플란트를 심었다라고 하면 부분 틀니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부분 틀니 요건은 가능하실 수가 있겠죠. 잔존치가 생긴 거니까. 잔존치가 생겨서 부분 틀니를 하실 수는 있지만 이전에 뭐를 했다? 완전 틀니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단에서 완전 틀니를 한 사람은 부분 틀니를 하실 수가 없어요. 7년 안에는. 7년이 지나면 가능하겠지만 7년 안에는 완전 틀니를 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부분 틀니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대의 상황이었다. 부분 틀니를 한 경우다라고 하면 완전 틀니로 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완전 틀니에서 부분 틀니는 청구를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보험 부분 틀니나 임플란트 둘 다 적용 불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사례 네 번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날 43번 지대치가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지대치가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적용 대상에 들어가죠. 무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대치가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부분 틀니 등록 대상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우리가 같은 악에 보험 임플란트와 부분 틀니를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잔존치가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라고 하면 같은 날 우리가 같은 날 같은 부위에 청구가 가능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33번, 34번은 보험 임플란트 청구 가능하겠고요. 그다음 부분 틀니 하면서 임시 틀니까지 같이 사용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진단 및 치료 계획에서 임플란트 1단계 청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 틀니 등록한 거, 부분 틀니 진단 및 치료 계획 1단계가 청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임시 틀니 인풀을 떴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날 임시 틀니 장착은 하실 수가 없죠. 임시 틀니는 언제 해야 된다 그랬죠? 임시 틀니를 만들어서 기공소에 만들어서 장착하는 날 우리가 청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착한 날 임시 틀니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27일 날 와서 33번, 34번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다라고 돼 있죠. 임플란트는 이제 식립하는 날 우리가 2단계를 청구하는 거는 아니죠. 식립하고 나서 SO, 스티치아웃 하는 날 2단계를 청구를 하겠죠. 무절개법으로 했다라고 하면 체크하는 날 우리가 2단계를 청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2단계를 청구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임시 틀니를 이날 장착을 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4월 27일은 임시 틀니 장착만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5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3, 34 해서 스티치 아웃을 했죠. 그래서 스티치 아웃 하는 날 우리가 이때 2단계로 청구가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8월 1일 날 와서 이제 지제주 연결을 하고 체중 인상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3단계로 청구가 들어가는 건 또 언제 해야 되죠? 보철이 우리가 크라운이 올라가서 세팅이 들어가는 날 3단계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 1일 날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9일 날 우리가 3단계를 청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분 틀니에 이제 인프레이션을 떴다라고 돼 있으면 부분 틀니 2단계를 우리가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화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 26일 날 와서 부분 틀니와 임플란트 1단계씩 각각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7일 날은 청구할 게 임시틀리 장착한 거죠. 그래서 임시틀리는 43번만 잔존치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만 클릭하고 임시틀리가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개수는 정해져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8일 날 우리가 33, 34 스티치 아웃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월 8일 날 이때 스티치 아웃 한 날 우리가 2단계를 청구가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 날은 청구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 다음 8월 9일 날 이제 최종 임플란트 보철 장착하고 부분 틀리 인프레션 뜬 날. 그래서 3단계, 33번, 34번은 3단계 보철 수복을 우리가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날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하고 40번 대 3번, 30번 대 3, 4번을 이제 부분 틀리 인상 체득이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또 많이들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틀리 등록할 때, 부분 틀리를 등록할 때 잔존치근이 3번만, 43번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43번 하나만 클릭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 한 치아까지 우리가 지대치로 봐야 되겠죠, 이때는. 그래서 지대치를 클릭해서 들어가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이 안 되는 무치약 환자한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43번만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3번, 34번을 같이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그냥 둘 다 같이 청구가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들 질문하는 게 저렇게 보철 수복 하는 날 우리가 3, 4단계 바로 부분 틀리가 적용이 돼도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것도 이제 잔존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새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해서 다시 부분 틀리 지대치로 사용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분 틀리 지대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정이 바로 가능하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례까지 알아봐서 보험 틀리 적용하는 산정 기준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FNQ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